박상용, 서민석 추가로 통화가 공개됐는데 약속한 거대로 거의 될 것이다 믿어달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조직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국가 범죄예요. 국가 범죄. 국가가 네. 트럼프처럼 군대를 앞세워 가지고 멀쩡한 남의 나라, 특히 회담 중인 나라에 쳐들어가고 폭격하고 이것도 국가 범죄 아닙니까? 예. 근데 문명 국가에서 사실 뭐 전쟁 같은 국가 범죄는 별로 없어요. 물론 윤석열의 내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우리가 그때 이제 반문명 상태로 떨어진 거죠. 근데 주로 하는 건 이제 법 전문가들을 통한 국가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대표 주자들이 검사들이었고 네. 박성일 같은 친구들이 그런 짓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재명을 악마로 만들고 이재명이 단순히 뭐 외국환 관리법 정도가 아니라 뭐 종북몰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예. 뭐 이런 위반자의 딱지를 씌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국가 단체에 돈을 보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네. 이시원이가 막 공직기관 기사관이죠. 뭐 네. 난리 쳐가지고 국정원을 끌어당기고 맞습니다. 어제 뉴스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좀 더 출세하고 싶은 윤석열 전 총장, 네. 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검사들의 욕구 정도가 아니라 예. 정권 차원의 정교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만이 동원된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었다. 이건 전형적인 국가범죄입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정부가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철털갈 일 아닙니까?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국가 범죄를 만드는 자들에게 미래가 어떤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 순간 박상용 검사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게 검사들이에요. 뻔뻔하게 짝이 없잖아요. 예. 결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좀 더 젊은 한동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쩌면 이렇게들 염치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뻣뻣할 수 있는지 그거는 검찰이 얼마나 센 조직이었는지 그리고 네. 자기들이 그동안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자기 마음대로 야당 대표여도 예. 직전 대선 후보여도 예. 간발의 차이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력 대선 주자여도 네.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글쎄 자기들 말이에요. 마음대로 뭐든지 만들 수 있다. 빨갱이도 만들 수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거의 간첩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짓도 나는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끝내 보낼 수 있어. 죽여버릴 수 있어. 네. 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거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대표 당시 또 지금 대통령이 그 고난을 이겨냈지만 네. 간발의 차이였어요. 사실 매번 테러 당할 때도 간발의 차이였잖아요. 그렇죠. 0.1mm 더 들어갔다면 그러니까요. 그 흉기가 그러니까 천운이 거듭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조금의 긴장을 놓쳤다면 좀 다른 뭐가 터졌다면 다른 네. 뭔가 공작이 좀 더 있었다면 네. 아니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검찰의 이재명 주기가 계속 반복될 수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야당 지도자를 죽이는 데서 정치적으로 없애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자기들이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철퇴를 가야 될 나쁜 범죄죠. 네, 맞습니다. 정말 기자들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에게 권력을 다 뺏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체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너무 그동안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냈던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체감을 해야 한다. 일단 결혼 시장에서 좀 홀대받겠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로펌에서도 마찬가지고 음. 네. 전화가 들어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를 못 하는데 기소 수사를 모두 다 갖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독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지금 로스쿨 체제가 좀 엉망진창이 되면서 제가 들었어요. 현직은 아니고 이제 전직 판사로부터 들었는데 로스쿨에서 검찰을 비판을 못 한답니다. 왜냐? 검찰에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발탁해 간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 검찰을 비판하면은 그런 로스쿨은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네.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대 로스쿨 1년차들 뽑아갑니다. 1년 차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찝어가지고 뽑아가고 막 그래요. 와.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은 김앤장이 찾아오고요. 네. 연대 고대 로스쿨은 김앤장이 찾아가야 되고요. 네. 나머지 로스쿨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요. 어. 이런 거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주 극단 그 핵심에 김앤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 뭐 법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김앤장 같은 경우에 한 2억 뭐 가까운 연봉을 주거든요. 물론 일은 많이 시키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법조 일원화를 해가지고 김앤장 출신들이 법원에 가요. 몇 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정말 한통속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서울법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울대 로스쿨, 김앤장, 매개에서 대형 로펌 중심, 그다음에 법조 카르텔 이게 그냥 강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균열이 온 겁니다 지금. 예. 못마땅하죠. 예. 이 시장이 깨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 대접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이전에 어떻습니까? 왕과 귀족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끼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도 능력이 있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능력만 있으면 관료도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들은 법복 귀족들은 법조 귀족들은 못마땅히 짝이 없는 거죠. 그 구조를 지금 조금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이 예. 완전히 흔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사법으로 국민의 검찰로 회복시켜야 돼요.